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대요. 이제 이런 표현을 만나면 우리는 항상 먼저 당연히 근각계수의 관계를 적어 놓고 시작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합과 곱을 먼저 한번 적어 볼까요? 합은 마이너스 2a가 될 테고 곱은 이제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확인해 보니까 그 두 근의 차가 10보다 작게 되도록 하는 자연수의 순서쌍 구하는 거. 그러니까 일단 차를 우리가 이제 A, B가 들어가 있는 요 합과 곱의 형태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려면 이걸 일단 제곱을 해봐야 되겠어, 우리가. 제곱을 해서 식을 바꿔놓고 요 두 식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우리가. 요거는 이제 이렇게 제곱해서 4개를 빼게 되겠죠? 4개를 빼주면 요거 제곱하니까 4a제곱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요게 이제 100보다 작아지는 자연수의 순서쌍 구한다는 걸 잘 기억하시고 4로 먼저 나눠줍시다. 그럼 여기다가 a제곱 더하기 b가 25보다 작아지잖아요. 그럼 이때는 사실 뭐 a, b를 기준을 잡아서 뭐 이거여도 좋고 이거여도 좋은데 이왕이면 커지는 요 a를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a가 1인 경우 a가 1이 되면은 b라고 하는 애는 1이 넘어가잖아요. 제곱하면 24보다 작아지지. 이때 b의 개수는 1부터 23까지, 그쵸? 그 다음에 a가 2가 되면 4를 넘기겠지? 그래서 b는 21보다 작아질 테고 1부터 20 여기까지 되겠다. 그 다음에 3이 되면은 9를 넘기겠죠? 그래서 16 여기서 이제 b는 1부터 15까지 그 다음에 4가 되면은 16이 넘어갈 테니까 9 이렇게 와서 b는 1부터 8까지. 근데 이제 a에 5를 집어넣을 필요는 없겠어. 25가 되면은 25보다 작아질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요것들의 개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그냥 더해주면 되겠다, 그렇죠? 다 더하면 얼마예요? 23에 20, 요것도 23인가?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66이 되겠다. 그래서 뭐 2차 방정식 근각계수의 관계 잘 적용하면 풀어낼 수 있는 문제니까 자연수 조건만 잘 활용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다항식 fx가 요 식을 만족한다고 이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기 중에 옳은 걸 고르는 문제가 되는데 보기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문제는 fx를 모르면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기억 니은만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fx를 먼저 찾아라 하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될 텐데 그 요걸 찾는 방법을 한번 좀 우리가 살펴봅시다.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다항식이라고 했으니까 차수, 그렇죠? 차수가 제일 먼저 찾아져야 될 것이고 그거와 관련해서 최고차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아마 제일 베스트가 될 거예요. 일단은 이런 형태에서 차수 먼저 찾고 가는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인수분해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찾아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요 fx가 다항식인데 몇 차식인지 모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최고차항 개수랑 이렇게 차수만 이렇게 살려놓은 상태에서 요 식에서도 마찬가지 최고차 항들만 비교할게요. 그럼 좌변은 fx 세제곱, 그치? 여기서도 뭐만 본다고? 요거 최고차 항. 그래서 a 세제곱 x의 3n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뭐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우변에서도 요거 요렇게 되어 있네. 이렇게 되면은 요거랑 곱하는 거죠. 9a의 x의 n 플러스 2제곱 요거 있고 그 다음에 fx는 없지만 여기 18x 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요 자체가 저 식의 최고차 항일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한번 살펴서 비교를 해봅시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요거랑 최고창 비교니까 요게 지금, 그리고 얘가 낄 수도 있어. 지금 모르는 거라서 쓰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n이 1인 경우 3차로서 가능합니다. 그렇죠? n이 2가 되면 이건 6차식이 되는데 이쪽에서 따라갈 수 있는 차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n은 1이 바로 나오겠네요. 우리가. 이렇게. 그 n을 1을 찾고 나면은 그 다음에 확인할 거는 개수를 찾을 수 있을까? 찾을 수 있네요. 요게 최고창이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a 세제곱이 9a가 돼서 a제곱은 9가 되겠죠? a는 이제 0은 아니니까. 그 와중에 양수니까 당연히 a는 3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fx의 차수와 최고차의 개수까지 찾은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여기다 이제 우리가 다시 fx 여기를 3x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두고서 요 식에 다시 한번 대입해 보면 될 거예요, 우리가. 그럼 이제 요거 세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9x제곱 여기에 다시 3x 플러스 b, 그 다음에 18x제곱 9x 더하기 1이죠.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살펴보면은 상수항이 여기서 안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 하나 나오죠. 당연히 상수항만 비교하면은 이 세제곱이 1이어서 b는 1이구나.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우리가 fx를 다 찾게 될 거예요. fx는 이제 그래서 3x 더하기 1이었구나. 그럼 일단 요거 첫 번째 방법이라고 했죠, 아까. 이런 식으로 찾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방법에서는 요쪽 fx는 있는 식을 넘겨보겠어요. 그래서 fx의 세제곱에서 요거 제곱 이렇게 fx 빼준 거랑 여기를 잘 보면은 이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렇죠? 6x 플러스 1하고 3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쪽도 살펴보면은 여기 있죠, 여기. 이것도 fx로 묶어주고 우리가. 그렇지? fx로 묶어주고 보면은 fx 제곱에서 9x 제곱을 빼니까 합차. 우리가 바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요렇게랑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식들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여긴 2차식인데 이게 최소한의 차수를 갖고 있다면 3차 이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다고 상수면은 같아질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한테는 요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맞춰갈 수 있겠다. fx가 그래서 3x 플러스 1이 되게 되면 이게 여기 올 테고 빠져나가면 그냥 1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건 약간 이쪽에 인수분해가 이쁘게 돼가지고 fx를 이제 바로 찾을 수 있는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만큼은. 그래서 이제 식을 먼저 살펴볼 때 요게 먼저 떠오른다면은 요 방법보단 사실 이게 빠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는 이제 fx를 뭐 두 가지 방법으로 구했는데 보기 한번 바로 확인해 봅시다. x로 나눈 나머지 당연히 1이고, 그렇지? 최고차항 개수 그냥 3 맞네요. 그래서 얘는 사실 fx가 바로 나오는 거지, 이렇게 기억내는. 디귿만 다시 한번 보겠어요, 우리가. fx 세제곱, 요 세제곱을 제곱으로 나눴어. x 제곱 빼기. 그러니까 이거 인수분해까지 써볼까요? 이렇게 나누면 당연히 몫은 뭐 1차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사실 중요한 건데 2차로 나눴으니까 1차, 그렇지? 여기다가는 1차식을 적어주겠다. 이게 우리한테는 rx예요. 그럼 그냥 나머지 정리 아주 기본적인 문제지. 1 집어넣어서, 그쵸? 그래서 p 플러스 q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다 1 집어넣은 거 4, 64, 그치?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 플러스 q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일단 더합시다. 더하면은 2q가 56이 되죠. 여기서 이제 q는 28이 될 테고,
Q가 28이 들어가면은 P는 36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맞게 되겠네요. 이거. 그렇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맞다. 이렇게 해서 5번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사실 중요한 건 fx를 찾는 거니까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모든 n에 대해서 주어진 등식을 만족하는 1차식 fn과 2차식 gn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리고 나면 이제 뭐 나머지 구하는 거니까 이제 나머지 정리 쓰면 될 텐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이쪽이 정확하게 다항식들의 곱이 됐으니까 좌변이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일단 우리는 저 좌변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를 좀 해야 될 텐데, 이렇게 1차 항들이 쭉 곱해져 있는 형태의 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이제 전개해서, 그죠? 쫙 펼쳐놓고 이제 우리가 다시 인수분해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곱하기 형태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이제 묶어주는 방법이 상수항의 합이 같은 항들로 한번 묶어보면 인수분해가 조금은 더 쉬워질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한번 묶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n-2하고 n-8을 먼저 우리가 곱하고, 그 다음에 n-4하고 n-6을 곱한 거에 이렇게 9를 뺀 요 식으로 다시 순서만 살짝 바꿔서 이쪽을 전개하면은 이렇게 되겠고, 그렇죠? 이쪽도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뭐 요걸 치환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그치? 똑같은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이 경우는 아예 여기까지 가져가면, 그렇죠? 요걸 t로 가져가고 있어요. 우리가 t를 치환할 건데 요거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요건 t가 되죠. 이쪽은. 그치? 근데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t에다가 요거 8을 더해놨네. 그렇지? 8. 그러니까 t 플러스 8이 될까? 여기 9. 오케이, 그쵸? 그럼 요거는 t제곱 더하기 8t 마이너스 9가 되니까 인수분해가 또 바로 되죠. 이거 t하고 이렇게 1하고 9로 되는데 여기부터 해야겠다. 그쵸?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으니 다시 원래식으로 돌려주면 될 거야. 돌려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지. n제곱 10n 더하기 15, 요 10과 n제곱 마이너스 10n 25,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우변을 살펴봐야 되는 타이밍인데, 그 전에 다시 보니까 요것도 완전 제곱 모양이 바로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완전 제곱 요걸 앞에다 쓰고 이렇게 뒤에다가 요걸 써주게 되면 그냥 이 자체로 뭐가 되겠어요? 이게 fx가 되고, 그치? 이게 gx. 요게 fn이 되고 요게 gn이 되겠죠. 그냥 그대로.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무리를 지어주면 되겠다. g의 n을, 요거는 지금 요건데, 그렇죠? 요거를 뭐로 나눈대요? fn 플러스 1, 그치? 요거는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n 빼기 4예요. 그치?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g4 값을 구하면 되는 거지. g의 4는 16 마이너스 40 플러스 15는 해서 이제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다. 이 문제는 주어진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홀수 차수의 항의 개수야 불구하라는 문제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먼저 살펴보면은 2차를 제곱한 형태니까 최고차 항이 4차까지 나오겠죠. 그러면 저 식이 요거는 최고차 항이 4차이기 때문에 여기 상수항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1차, 그렇지?
2차식도 있고 당연히 3차식도 있고 4차 항까지 이렇게 있을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요것들의 합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요거는 그냥 전개해서 우리가 찾아도 충분히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공식도 알고 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가 좀 더 길게 나올 때도 있단 말이야. 그건 전개하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요 개수들 찾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x에 1을 대입합니다. 1을. 그럼 여기에 1을 대입해 주면은 0이 되죠. 2 빼기 1 빼기 0이지. 0은 그대로 1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1 한번 넣어줄게요. 마이너스 1을 넣어주게 되면은 2가 되죠. 그래서 4는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A0 여기 이렇게 된다고 해야 되지. 여기는 그대로고 여기 다시 음수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홀수차는 요거랑 요거 더하는 거라고 그랬어. 그 둘을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빼버려 그냥. 그치? 빼주면 여기서 빼볼까요? 이렇게 빼주면 마이너스 4가 되고 또 없어지고 두 개씩 나오지. A1 더하기 A4. 우리가 찾는 모양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예요? 이거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항이 그렇게 뭐 복잡한 건 아니고 하니까 공식을 써서 찾는 것도 괜찮죠. 그렇지만 좀 더 다른 형태로 변형이 돼서 더 긴 식을 갖는 문제가 나온다면은 이런 방법을 좀 쓰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x의 20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식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눈 몫을 이제 qx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여기까지 읽다 보면 뭐 나머지 얘기인가 했는데 봤더니 qx의 항의 개수를 구하래요. 우리가 qx의 항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나눠서 뭐 확인하는 방법, 그렇죠? 그러니까 x의 20제곱을 이렇게 그리고 빼기 1을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여기가 목자리잖아요. 그렇지? 여기 항이 몇 개 나오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는데 진짜 이렇게 해야 되나 싶죠. 사실은. 그렇지? 20제곱인데 x제곱으로 나눈 형태니까 차수가 이제 이렇게 18 요거부터 쭉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나눌 때 뭘 씁니까? 여기다가 곱하죠. 이거를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해주고 이거 빼야지. 빼면은 여기 그대로 나오고 마이너스 1t 이렇게 따라 붙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 부분들이 요만큼이 지금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치? 얘가 일단 어딘가로 묶여 들어갈 거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서 한번 요걸 해보겠습니다. x20에다가 이렇게 한 거를 이렇게 나눴을 때 뭐 나머지는 이제 있을 건데 지금 얘한테는 관심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결국은 이런 애들 안으로 뭔가가 묶여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묶여 들어갈 수 있는 형태를 한번 찾아보겠다는 거야 우리가 계속. 그래서 여기에 일단 여기에 아까 저거 쓴 거 같은 애가 있으면 요런 애가 있었다면은 요거는 딱 묶여 들어가죠. 우리가 그렇지? 요거는 이게 이렇게 묶여서 들어가죠. 그렇지? 그런데 요거는 없던 애니까, 그렇지? 없던 애죠? 그럼 여기다 다시 빼주는 게 맞잖아,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저식도 묶이는 거니까, 누구로? 요 친구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3개씩 해서 묶는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당연히 이렇게 묶일 테고, 요런 숫자가 식이면 알겠죠? 그렇지? 근데 뭐 요거까지 고려한다면 우리는 여기는 이렇게. 그럼 이것도 보게 되면은 요거들은 이제 우리가 다시 있었던 애인데 마지막에 뺀 요게 있죠. 요것도 없던 애지. 그쵸? 그러니까 요걸 다시 또 더해야 돼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도 또 묶이는 애가 생겨야 되잖아, 우리한테는. 어떤 걸로 묶일 수 있어요? 15제곱으로 이렇게 묶어낼 수 있죠, 그렇지? 묶어지게 되면은 또 이게 필요한 거잖아. 이렇게, 그렇죠? 맞죠? 근데 마찬가지야. 또 없던 애야. 이거 또 빼줘야 돼,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를 또 묶어질 수 있어야 하니까 이렇게, 그렇죠? 어떤 식이 와야 돼요? 여기 마이너스 x에 14제곱 여기 와야겠네, 우리한테. 그리고 나서 보니까 또 얘가 없던 애야. 그치? 여기 없던 애 또 생겨 있어, 이거. 또 더해주는 거야, 이렇게. 이게 계속 반복되겠죠, 우리한테. 그쵸? 이렇게, 요런 애들이 계속 똑같은 형태로 반복되겠구나. 어디까지 가겠어요? 요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면 되지. 여기서 오다가 두 개 내려갔으니까 여기 12제곱. 보니까 그쵸? 12제곱 되겠죠? 여기는 여기서 마찬가지로 하나 빠진다, 이렇게 와서 또 묶일 테고. 그럼 이런 작업을 어디까지 가져가겠어요? 요 앞에만 써볼까요, 이제 우리가? 앞에만? 그러면은 여기 있었고, 그치?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규칙을 좀 가져가기 위해서 바로 빠지고 두 개 빠지고, 그치? 또 바로 빠지고 두 개 빠지고, 바로 빠지고 두 개 빠지고, 바로 빠지고 두 개 빠지고, 바로 빠지고 두 개, 이렇게. 다음에 두 개가 빠지면 이제 묶일 게 없죠, 우리한테는. 여기까지 묶어준 거다, 우리가. 그러니까 마지막 식은 이렇게 묶인 게 되겠죠. 여기까지 오고, 여기까지는 일단 온 거야, 제곱. 그리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빠지는 건 없는데 마지막에 항에 하나 더 생기는 거겠죠. 어떤 식으로 생겨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이게 그냥 생길 거야. 여기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근데 여기에 이제 없던 애들일 겁니다. 그렇죠? 여기 없던 애들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에서 요 부분이 이제 남는 형태가 돼서 이 전체식,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변형했던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이런 식으로 묶여 나가고 여기까지 묶여 나간 거죠. 마이너스 x 제곱.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 1. 요건 이제 1로 묶였다 볼 수 있죠. 그치? 여기까지 묶이고 이게 오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라고 하는 애는 이제 여기에서 남은 애를 넘기면 되잖아. 그렇지? 이거랑 이거가 남았던 거니까, 이게 없었던 거니까 사실은 여기 있었던 거고, 우리한테.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이거 안 썼잖아.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넘기면 이렇게 돼서 요게 이제 우리한테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식을 변형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은 되게 복잡한 것 같긴 하지만 한 두세 개 정도 해보게 되면은 규칙이 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규칙에 따라서 이 부분만 빨리 확인해도 괜찮을 거예요. 대신에 마지막 주의할 거는 요것도 묶여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마지막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묶어주고 난 식을 확인하면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에 13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QX의 항의 개수는 13개, 나머지는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요거는 계산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이 계산을 쭉 하다 보면 이게 많아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한번 묶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식을 변형하는 연습 좀 해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이 문제 풀어볼게요. A, B, C, D 실수가 주어져 있는데
요 가나다 조건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m과 n이 다시 요 a, b, c, d였던 사칙 연산들로 정의되어 있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거는 이제 m 세제곱 더하기 n 세제곱. 그러면 일단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우리 곱셈 공식 변형을 생각해 주면, 요거는 요거 세제곱에서 요런 애를 좀 빼서 구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요 더한 거랑 곱한 거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치? 그래서 일단 요걸 찾기 위해서 주어진 식들을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봅시다, 우리가. 일단 더한 거가 양수고 요 놈은 더한 게 음수. 제곱들의 합이 있는데 곱이 나와 있죠. 그 말은 이제 a 더하기 b의 제곱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요거는 이렇게 되니까,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5하고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1. 양수를 했어. 그러니까 a 더하기 b는 1이겠죠. 그 다음에 c 플러스 d의 제곱도 같은 방법으로 구해보면은 13에서 12를 빼겠죠. 1인데 이때는 이제 음수를 했으니까 요렇게 1하고 마이너스 1 두 개가 나오겠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는 더한 거와 곱하기인데, 자, 첫 번째 먼저 더한 거 확인해 볼까요? m하고 n을 더해. 그러면은 요렇게 그냥 더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를 잘 보면은 이게 이제 묶여. 그치? C로 묶어주고, 이게 그치?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D로 묶어주니까, 결국은 싹 묶이죠, 다시. A 더하기 B하고 C 플러스 D로 이렇게. 이게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건 지금 마이너스 1이구나. 그치? 이것도 마이너스 1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우리는 곱하기를 구하면 되는데, 곱하기는 사실 요 제곱의 합을 구한다면 우리가 이제 금방 구할 수 있죠. 그치? 그래서 우리 제곱을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n제곱, n제곱, 요거를. 그러면 여기 지금 요거 써놓은 게 m이니까 요거 그대로 제곱. a제곱, c제곱, 그 다음에 b제곱, d제곱, 그리고 2배 abcd. 그렇죠? 요게 m제곱이고, n제곱은 요거 b제곱, c제곱에다가 a제곱, d제곱, 마찬가지 2ab, cd. 그래서 여기도 요걸 이렇게 잘 보면은 각각이 얘도 묶어주고 얘로 묶어주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랑 c제곱 더하기 d제곱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죠. 그치? 그리고 뒤쪽은 그냥 뭐 당연히 4개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계산을 주어진 식으로 해주면은 65에다가 12를 곱하니까 4, 48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113이 되나요? 그쵸? 이게 지금 m제곱 더하기 n제곱이야. 근데 우리는 이제 마지막 필요한 거는 여기 나와 있듯이 mn이니까 이걸로 한번 해줍시다. 그쵸? m 플러스 n의 제곱에서 m제곱이랑 n제곱 더한 걸 빼주면은 2mn이 나오죠. 그쵸? 이런 식으로. 요거부터, 요거는 1이고, 요거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112, 요게 2mn, 113. 요건 이제 112가 되겠죠. 마이너스 112. 그러니까 mn은 마이너스 56,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56만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걸 여기다가 대입해준 식을 계산해서 마무리를 지으면 마이너스 1. 이게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전부 마이너스죠. 그래서 여기다 곱해주면은 168 빼서 이렇게 마이너스 169, 요게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흔히 아는 곱셈 공식의 단순 변형 문제들이긴 한데 주어진 식 자체가 조금 복잡하다 보니까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될 텐데 일단 필요한 거. 좀 이거를 그냥 각각을 구해서 세제곱하라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곱셈 공식에 의해서 변형해 놓고 필요한 것들을 잘 찾아가다 보면 그리고 필요한 걸 구해야 하니까 귀찮아도 이 정도는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해보다 보면은 주어진 식 갖고 다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나오겠구나. 이런 거를 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다항식 px가 주어져 있고 qx는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다항식, 그러니까 일단 이런 모양, 최고차항 계수 1이라는 거, 그렇죠? 그 px와 qx가 이걸 만족한다 이건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px를 qx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대입해봐라. 그 말은 px하고 이제 우리가 qx를 좀 찾아야 된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이렇게 주어진 식을 살펴보니까 이쪽은 뭐 우리가 당장 손볼 수 있는 게 없는데 이 부분에서 이만큼, 이만큼. 저기는 이제 0과 마이너스 1을 좀 대입해보고 싶게 생겼죠, 식이. 그치?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입을 해야 문제가 풀릴 텐데, 첫 번째, 0을 한번 대입합시다, 0. x에 0 집어넣는 거야. 그럼 여기 0 집어넣으니까 q 1의 제곱 더하기 q 제로, 그치? 여기 지금 0인데, 실수들의 제곱을 더했을 때 0이 되면 당연히 이 각각도 0이 돼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q의 1하고 q의 제로가 지금 0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마이너스 1도 대입해보고 싶은 숫자니까 대입해봅시다. x에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그럼 똑같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는 이제 q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q에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것도 0이야. 마찬가지.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니까 요거 다 0이네.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봤더니 0 되는 게 지금 이렇게 1도 0이고 2에서도 0이고 마이너스 1에서도 0이래. 그런데 q는 지금 아까 확인했듯이 문제에서 3차식이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요것들을 인수로 갖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겠구나. qx는, 그렇지? 자,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qx를 찾았어, 우리가. 그러면은 다음에는 px를 찾으면 되겠죠. 그렇죠? 이걸 어떻게 찾느냐? 일단은 식이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일단 대입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요 qx를 여기다가 대입을 할 건데, 먼저 q의 x 더하기 1을 찾아 놓읍시다. x 더하기 1이잖아. x 대신에 이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x 대신에 집어넣어주면 돼, 이렇게. 그럼 여기 넣어주면은 x 되고, 여기다 넣어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각각을 제곱하고 제곱해서 더할 겁니다. 써봅시다, 그렇게. 그럼 요거 제곱할 건데 전개는 하지 말고 일단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제곱을 해 놓읍시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쪽 제곱 이렇게. 요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요 모양으로 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 자리가 x에 x 플러스 1 요 모양이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서 x 플러스 1 하나씩만 가져와서 묶을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요거를 묶는다는 거예요. 하나로 요렇게만. 요거랑 요렇게. 그렇죠? 요 앞에 거 그대로 만들어 주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요거 하나씩 가져갔지, 우리? 하나씩 가져갔으니까 요거 하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두 개가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하나씩 줬단 말이야. 그럼 하나가 남고 하나씩, 그치?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두 개 남아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어디가? 여기가 이게 px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그치? 이 옆에 자리 px잖아. 이게 px니까 조금만 정리해 볼까요? 그래도 요거 묶어주고 나면 요거랑 요걸 더한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는 아예 계산까지 x제곱이 2개 있고 4x에다가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x 4하고 1 이렇게 되겠다. 자, 이제 px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로 넘어가야겠지? px를 qx로 나눈 나머지 다시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px를 지금 이렇게 qx로 나누면 당연히 이제 목자리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한테는 이 나머지가 올 거야. 근데 지금 q가 어차피 3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둘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두고 나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 얘하고 같은 인수를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x 플러스 1하고 이렇게 두 개 같이 갖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방법은 그 인수들로 이렇게 묶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다시 보니까 어때? 여기에 대입할 수 있는 숫자가 너무 쉽습니다. 그렇죠? 그냥 바로 나머지 정리 쓰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얘기야, 이 문제는. 그래서 qx에다가 0, 1,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차피 0이 돼요. 그렇죠? 요거를 한번 그대로 해봅시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로 이 자리로 와서 x에 0을 집어넣을 거야. x에 0을. 근데 여기 보니까 얘도 0이에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p제로도 0이고 여기도 날라가고 이렇게 c만 남습니다. 그렇죠? c가 0이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거야, 우리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요것도 0이죠. 그렇죠? 이것도. 그러니까 얘도 0인데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q도 0이죠. 그래서 다 여기다 주면 여기. c는 어차피 0이었으니까 a 빼기 b가 나오고 이게 0이야. 이건 무슨 뜻이에요? a랑 b랑 같다. 그치? 이렇게. 마지막으로 1만 대입해보면 되겠다. 1을 대입하면은 주의해야 될 게 0은 안 됩니다. 그쵸? 1, 2. 그래서 2 곱하기 1 집어넣으면 9. 이렇게 되는 게, 근데 얘는 또 0이 되니까. 그쵸? 0.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이렇게 그냥 a 더하기 b. 그래서 둘이 같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되겠죠? 9가 되겠죠? 그쵸?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 rx를 구하게 됐고, 여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9x제곱 더하기 9x였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내야 되는 요 R4 집어넣어 볼까요? 요거는 어떻게 돼? 여기 16, 요거 4, 9가 20개 있겠구나, 그쵸? 180. 답을 이렇게 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저 식이 복잡해 보여도 당황하지 말고 대입할 수 있는 숫자들을 한번 잘 찾아보고 그걸 대입해 가면서 이제 해결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x하고 y가 이렇게 무리수들의 덧셈 뺄셈으로 주어져 있고 요걸 구하래. 그쵸? 5제곱끼리 더한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걸 보자마자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가 저런 형태의 어떤 곱셈 공식 같은 거, 인수분해 공식 같은 걸 배우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빨리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 형태를 생각해야 되는데 요 둘의 곱을 먼저 생각해야겠다. 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걸 전개를 한번 해볼까요? 앞에 거, 맨 뒤에 거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나왔지? 우리한테 필요한 게 요거란 말이야 지금. 그러고 나서 보면은 요렇게 전개한 거랑 요렇게 전개한 거, 그치? 요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요것들을 구하고 요걸 빼주면 되는데 이쪽도 살펴보니까 어때요? 이거 묶이잖아. x제곱 y제곱으로. 그리고 x 더하기 y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일단 x 더하기 y하고 x 곱하기 y 써봅시다. 그러니까 x 더하기 y는 둘이 더 할 거야. 2루트 3인가요? 그 다음에 둘이 곱하면은 1이네. 그쵸?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요건 벌써 구한 거고, 요 각각을 구하면 되겠죠? 각각을 빠르게 한번 구하면서 마무리 해볼까요, 우리 이거? 요거를 이제 우리 구할 거잖아? 그치? 요거는 어떻게, 요거에서 요걸 빼면 되니까 저쪽을 먼저 볼게요, 요거. 우리 제곱에 대한 변형은 바로 나와야 되겠지, 이거 사실, 그치? 요거 제곱에서 요 두 개 빼는 거죠? 요렇게. 그 다음에 세제곱도 마찬가지지. 요 세제곱에서 이렇게 빼주는 거죠, 그치? 요게 이제 요거 쓴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다시 넘겨줍시다, 이렇게. 여기다가 x제곱, y제곱, x 플러스 y 이렇게. 이렇게 하고서 대입만 잘 해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대입해 봅시다. 요거 제곱하면 12에서 2 빼고 이렇게, 그렇지? 그다음에 여기에 요것도 세제곱입니다, 그렇죠? 세제곱. 그럼 요거 세제곱, 요거 세제곱. 8 곱하기 3 루트 3. 그래서 24 루트 3. 여기에서 1, 2 루트 3, 6 루트 3인가요? 6 루트 3.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빼야 돼. 제곱한 거 1이고, 그냥 2 루트 3만 빼면 되냐,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요건 10이야. 요게 18 루트 3이죠? 그러니까 얘는 180 루트 3에서 2 루트 3만 빼주면 되는구나. 답은 178 루트 3이겠구나, 이렇게. 그쵸?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자마자 요 곱으로 구해야겠다는 걸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이 문제는. 그것만 잘 기억한다면 그냥 우리가 많이 썼던 곱셈 공식 변형으로 해결이 되니까 요 포인트 요거 기억해야겠어요, 그쵸? 세변의 길이가 ABC로 주어진 삼각형이 이제 요 조건들을 만족하는데 결과적으로 둘레의 길이를 구하려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요걸 구해야 되는데 이제 가나 다를 만족하는 애들 찾아봐라 이거잖아요. 첫 번째 이제 가 요런 모양 보면 사실은 자동 반사적으로 인수분해를 해야겠지, 그치? 인수분해를 안 하고 뭔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게 생겼단 말이야. 인수분해를 할 건데 인수분해를 할 때는 이왕이면 차수가 좀 낮은 애들, A는 세제곱이 있으니까 좀 버리고 C 또는 B로 하면 되겠다. 둘이 일치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본인의 선택입니다. 뭐 C로 해도 좋고 B로 해도 좋고 상관없어요. 선생님은 B로 할게요. 나는 이제 B로 할 거야. B 제곱이 있는 애들 요거는 이렇게 마이너스까지 묶어서 써주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B가 여기 하나 있죠. 여기도 하나 있고,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B로 좀 묶어볼게 먼저. 이렇게 요거랑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남은 애들 다 써야죠. A 세제곱, AC의 제곱, 그 다음에 B 여기 또 2A제곱, C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가 다 B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한 건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요거 있죠, 그쵸? C로 묶었더니 A 플러스 C 여기 하나 있고, 여기도 보면은 이 자리 이렇게 보면은 A로 묶어주고, 그쵸? 그럼 여기가 A제곱 더하기 요거 2AC 더하기 C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가 돼요? A 더하기 C 전체의 제곱이 되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다 요거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으니까 한 번 더 묶어 갈 거야. 그런데 일단 이 전체식은 0이었어요, 그렇죠? 요걸 좀 기억하면서 요거를 묶어 갈 건데, 이제 묶어 놓고 생각해도 되지만 묶기 전에 한번 보세요. 어차피 A 더하기 C는 0은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묶지 말고 여기에서 0이 아닌 수를 나눈다고 생각하고 갑시다.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씩, 그렇죠? 이렇게 하나씩, 요거 하나 이렇게. 그래서 남은 애만 쓸 거야, 다시. 남은 애 요거 남고 요거 남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A 하나랑
뭐가 남았어? A 더하기 C가 남았다. 이렇게.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놓고 나니까 얘들은 지금 묶이는 모양이 안 보여. 그쵸?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전개를 좀 해볼게요. 이 부분. 여기. 요렇게 해주고 나니까 요 놈과 요 놈으로 인수분해가 서로 묶일 수 있어져. 그치? 요거 a제곱 빼기 b제곱입니다. 그럼 a 더하기 b, a 빼기 b가 올 테고, 그 다음에 여기는 c로 묶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a 빼기 b, 요게 계속 0이야. 그치?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 한 번만 더 묶어볼까요? 이걸로 이렇게 돼서 요게 지금 0인 건데, 이렇게 당연히 요 자리는 또 0이 안 됩니다. 세변의 길이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요게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A하고 B가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치? 여기서 나온 게 A하고 B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A하고 B가 같다고 했으니까 우리 여기다 바로 넣어볼까? OC라고 하는 애는 지금 뭐가 돼요? 6A가 되겠죠. 뭐 6B도 상관없어. 여기서 C는 5분의 6A가 되는구나.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넓이가 192라는 요 조건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생겼을 때 문제들이, 그러면은 삼각형을 그려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그 모양이 떠오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기까지 해놓고서 저 넓이 어떻게 구하지? 이렇게 당황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냥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을 적당히 그려놓고 풀어주면 돼요. 우리가. 요 길이가 지금 A가 될 거고, 여기도 A가 될 거고, 여기가 5분의 6A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등변 삼각형이 갖고 있는 성질,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수직 이등분 되죠. 그렇죠? 요 성질을 갖다 쓰면 될 거예요. 그럼 요쪽 길이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이제 5분의 3A가 되잖아? 그치? 근데 여기도 5분의라고 생각해서 보면은 얘는 5분의 5A가 돼서 우리 직각삼각형 삼각비 나오네. 3대 4대 5. 그렇죠. 아, 높이가 그러니까 높이가 뭐가 되는 거야? 높이는 5분의 4A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넓이를 구하면 되겠다, 우리가. 넓이 192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쵸? 2분의 1 곱하기 5분의 6a 곱하기 5분의 4a, 이렇게. 이쪽을 먼저 정리해보면은 이렇게 약분이 돼서 25분의 12a 제곱이 되죠? 여기는 지금 192인데 이렇게. 그럼 이제 a 제곱은 어떻게 되겠어요? a 제곱은 요게 여기로 가고 요거로 나누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192를 12로 나눠볼까요, 우리는? 이렇게 1, 6개 들어가고 끝나는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16 곱하기 25 제곱이니까 당연히 A는 4 하나, 5 하나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A는 20이구나. 됐네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구해야 된 최종적인 둘레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요거 A, 요것도 A. 그럼 2A하고 C는 5분의 6A였죠? 이렇게. 여기다 각각 그냥 20을 바로 대입하면 20, 40 더하기 20, 집어넣으면 24, 64. 우리한테는 그래서 둘레의 길이는 64가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삼각형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복잡한 식이 주어진다면 당연히 인수분해를 떠올려야 될 거고, 인수분해를 잘 해결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복소수가 주어져 있고 거듭 제곱들의 어떤 식을 정리하는 문제네. 그쵸? 그러면은 당연히 저 복소수를 간단히 바꿔보고 Z를, 그리고 당연히 거듭 제곱 해봐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요거 먼저 바꿔볼까요? 요거 이렇게 생겼는데 1-i를 양쪽에 곱하면은 -i가 된다는 것 정도는 이제 금방 찾을 수 있겠죠, 우리가. 그래서 제곱을 하고
제곱하면은 뭐 요거 두 번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세제곱하면은 여기다 하나 더 곱하는 거니까 i. 4제곱하면 이번에 요렇게 한 번 더 곱하니까 1이 되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요 넷이 어쨌거나 반복되는 관계인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당연히 하나씩 계산해 나가다 보면 규칙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요 4개씩 반복된다는 걸 잘 생각해 보면서 일단 4개만 계산해 봅시다. 이렇게. 그렇죠? 4개만. 이게 뭐 모양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거만 따로 계산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대로 갖다 주면 돼. 마이너스 i. 요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3i. 요쪽은 4. 그렇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2 플러스 2i 이렇게 되네. 이제 그 다음 4개 한 번 더 해보는 거야, 우리가. 다음 4개 근데 잘 써야겠죠? 개수가 앞에 다 차수랑 똑같아. 그러니까 5개, 6개, 이렇게 되겠죠. 7개, 8개짜리. 그럼 여기서 요거를 4제곱이 1이니까 4제곱들을 다 1로 바꿔줘서 생각한다면 어차피 또 이게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랑 똑같은데 뭐만 달라지는 거야? 요 앞에 개수들만 1, 2, 3, 4였던 거를 5, 6, 7, 8로 집어넣어 주면 돼. 그치? 그래서 여기 똑같이 5, 6, 7, 8. 그렇죠? 숫자는 바뀌었는데 봤더니 결과값이 똑같네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 다음 4개, 그 다음 4개 다 뭐가 되겠어요?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야, 이건. 그치? 그래서 지금 1부터 50번째 항까지 있으니까 전체가 50개인데. 그치? 근데 우리가 4개, 앞에부터 4개 끊어가면은 4개가 12번 나오겠죠. 그치? 그리고 2개. 몇 번째 항들이 있어? 49, 50번째 항이 있는 거야. 그치? 요 항과 요 2개 항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합을 구할 거니까 자, 한번 써볼까 다시? a 플러스 bi가 되는 건데 얘는 지금 우리가 여기 4개 항, 4개 항의 합, 요 친구가 이렇게 여기 몇 개 있어요? 12개 있고, 그치? 12개 있고 49번째인 요 항과 그리고 50번째인 요 항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야. 그렇지? 여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요거 어차피 4번씩 반복돼서 나오는 첫 번째, 두 번째였잖아. 그렇지? 그래서 요거는 요거 마이너스 49i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 그렇죠? 마이너스 50이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값과 요 애들을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마무리를 지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곱하면은 24 플러스 24i에서 49 빼주고 50도 빼주고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6 이렇게 마이너스 25i 여기가 a가 될 거고 그렇죠? a 이게 b가 되겠다. 우리가 찾는 건 a 빼기 b니까 a 마이너스 26에서 마이너스 25를 빼면 25 더하는 거지.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주면 될 텐데 복소수의 거듭제곱 형태가 나오면 항상 생각해야 될 거는 좀 귀찮지만 규칙을 찾아라. 반복되는 규칙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